높고 푸른 하늘, 서늘한 듯 상쾌하고 맑은 공기. 가을의 가운데로 들어서는 이때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날. 바로 하늘이 열린 날이라 불리는 10월 3일 개천절. 당신은 개천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9월이 가고 10월이 오고 말았습니다. 진짜 시간 빨리 가죠. 2020년이 벌써 3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쵸. 네, 참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네. 10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날이 있죠. 바로 개천절입니다. 네, 오늘 개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매년 돌아와서 그런지 개천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천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요. 그래도 대충 의미는 알지 않을까요? 네, 개천절을 모르는 분도 있고 알더라도 고조선이 건국된 날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개천절 검색을 해보면 사전적 의미는 이제 서기전 2333년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리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네, 실제로 나라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는 당군조선 건국일이 아니라는 거, 빠밤! 심지어 양력 10월 3일도 아니라는 거. 아니 그러면 의미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개천절은 대체 뭐였던 거죠? 멘붕이죠? 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 자 먼저 개천절이 당군조선의 건국일이 아니면 대체 무슨 나라의 건국일일까요? 정답부터 알려줄까요? 아니면 설명부터 할까요? 두 갈식으로 정답부터 갑시다. 네, 원래 개천절은 당군조선의 건국일이 아니라 배달국의 건국일이었다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 이런 거 말고 나라 이름이 배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개천의 의미를 먼저 짚어보고 갈게요. 개천은 10개자의 하늘 천자인데요. 풀이하면 하늘을 열다. 맞습니다. 우리가 단군조선을 한민족의 첫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민족의 첫 시작, 첫 문명 국가를 활짝 열었다는 의미에서 개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천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사실 단군조선은 이전에 있었던 배달이라는 나라를 계승한 거예요. 그러면은 개천절이 배달국의 건국일이 되는 게 맞긴 하네요. 네. 배달국을 건국한 기록은 삼성기 상에 도읍을 신시로 정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하였다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도 이제 환웅천왕이 태백산 마루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신시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아까 날짜도 다르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배달국의 건국일은 양력 10월 3일이 아니라 음력 10월 3일이었습니다. 날짜는 같은데 음력.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 쓰였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음력으로 계속 쓰다가 1949년에 양력으로 바꿔서 썼어요. 근데 양력으로 쓰더라도 원래 음력이었다는 게 좀 알려지면 좋을 텐데. 네, 그렇죠. 근데 당군조선의 건국일은 언제예요? 당군조선의 건국일도 똑같이 음력 10월 3일입니다. 네? 네. 날짜가 같아요? 네, 같아요. 단군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단군세기를 보면 단군왕후께서 배달국을 건국한 것을 개천이라고 하고 1565년 후 같은 날에 단군조선을 세웠다고 나와 있어요. 1500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같은 날 나라를 세웠다는 게 진짜 멋있네요. 네, 그래서 단군왕검은 배달국을 계승했다는 의미를 써서 이을 개자를 써서 개천이라고, 개천이 아니라 개천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천이 아니라 개천이라고. 네, 개천. 개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개천절이 왜 배달국의 건국일이 아니라 당군조선의 건국일로만 알고 있을까요? 배달이라는 나라 자체를 지금 봐도 모르잖아요. 저 학교에서 안 배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배달하면 그 짜장면 배달, 치킨 배달 이렇게만 그냥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런 배달 얘기하니까 네. 배가 고파지는데? 저도 지금 너무 오래 촬영을 해서 배가 고픈데 치킨 배달 좀 시켜주세요. 그 배달 시킬 때 보통 이 배달의 민족 어플 이런 거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어플 이름도 이제 거기서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말이라는 거. 그쵸. 네. 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딜까요? 잘 모르겠네요. 힌트는 곧 다가오는 국경일 중에 하나죠. 잘 모르겠네요. 네, 바로 한글날 노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항산 못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 그리고 공군 사관학교랑 해군 사관학교 교과에도 보면은
배달이 가사에 나와요. 그리고 그 되게 옛날 사람들이 다니던 오래된 학교 있잖아요. 그런데 교과에도 보면 배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런 학교가 있구나. 그런 학교에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네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학교가 굉장히 전통이 깊어가지고. 네네네 네. 그런 학교에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 둘 다 있었다고 했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여쭤보면은 배달의 얼, 배달결의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배달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찾아봐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예전에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고 대중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배달이란 말을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 세대도 많이 모른다는 게 되게 안타깝죠. 네, 네. 놀랍고도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면 개천절이 대종교에서 비롯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 대종교에서는 사실 그 배달구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네. 네. 연도도 이렇게 잘못된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 땅에서 발견된 홍상 문명이라는 유적지를 보면은 이제 배달국의 역사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적지나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쪽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배달국을 몰랐을까요? 그건 배달국을 포함해서 그 이전의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음, 아까 우리나라의 첫 국가가 배달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배달국 이전에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환국이죠. 그쵸? 네. 근데 이제 환국 배달하면은 잘 못 들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환인, 환웅 하면 바로 알걸요? 단군신화. 그렇죠. 네. 근데 단군신화가 이게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죠. 신화라는 표현이. 그렇죠. 이제 이런 언어만 봐도 역사 왜곡의 결과물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군신화가 아니라 단군조선 건국 이야기라고 해야 돼요. 네, 짧게는 단군 사화라고 해도 되는데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이제 하늘에 환인이 계셨는데 그의 아들 환웅이 지상을 다스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백두산에 내려오고 공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쑥과 마늘을 주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수행을 해라 해서 곰이 나중에 여자가 되죠. 그래서 환웅이랑 결혼을 해서 단군 왕검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보면 환인, 환웅, 단군이 마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힌트입니다. 그게 어떻게 힌트가 되냐면요.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 한 명의 인물만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환인이 여러 명이고 환웅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이 환인과 환웅과 단군을 대통령과 같은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라를 지도하는 통치자. 예, 그쵸. 환인이 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 네, 환웅이 배달국을 다스리고 단군이 단군 조선을 다스린 거죠. 그러면 각각 몇 명씩 있었을까요? 환인은? 7명, 환웅은? 18명, 단군은? 47명. 오, 그렇죠. 잘 맞추시네요. 이 정도는 껌이죠. 잘했어요. 예. 기특해요. 그러면 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처럼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악랄한 역사 왜곡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뭐죠? 이제 단군 사화는 아시다시피 삼국유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삼국유사 고조선기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환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석유 한국이요. 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는 뜻인데 지금 이게 이제 훼손돼서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죠. 그 내용을 바꾼 장본인이 바로 이마니시 류라는 일본인 학자인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활자를 파가지고 종이에 찍어냈잖아요. 근데 이 석유 한국 중에 국자를 막 이렇게 파가지고 인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석유 환인이 된 거네요. 그쵸? 이 내용이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죠. 근데 뉴스에 나왔어도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 석유 환인으로 바꾼 거는 정말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면 환국, 배달, 조선 이 7,000년 역사를 환인, 환웅, 단군 그냥 그저 3대 인물사로 바꾼 거거든요. 한 글자를 바꿈으로써 7,000년을 없애버린 거죠. 진짜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건 정말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요. 자, 그런데 개천절이 한민족의 첫 문명을 연 거라고 했는데 왜 한국이 아니라 배달국의 건국이 됐을까요? 네, 그 환국은 한민족을 포함해서 동서양 전 인류의 문명국가, 첫 문명국가인데요. 네. 이제 이 한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르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허 문명 등등이 쭉 나왔죠. 네, 배달국도 환국에서 뻗어나온 나라이긴 한데 다른 문명들하고 좀 다르죠. 네, 그렇죠. 다른 문명들은 이렇게 환국에서 이주해서 간 거라고 하면 이 배달국 문명은 환국 문명의 정통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이제 연 거예요. 네. 이제 그 증거로 이제 초대 환웅이
이제 한국의 마지막 7대 환인에게 천부인을 받아서 백두산으로 오게 되죠. 네. 그 옛날 그 나라의 옥세를 주고 왕위를 물려주는 것과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 배달국 문명의 유물을 보면은 옥으로 만든 도장이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배달국이 한국의 정통을 이었다는 또 한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 바로 제천 문화입니다. 제천 문화 말 그대로 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부터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재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상제님, 즉 이제 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해서 신규라고 했습니다. 신규. 그런데 이 천재가 어떻게 정통을 상징하는 문화가 됐을까요? 그거는 천재는 아무나 지낼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상제님의 아들, 즉 천자국에서만 천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배달국이 이 천자국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 천자국과 제천 문화를 함께 이어받으면서 사실은 이 한민족이라는 게 역사 속에서 계속 이제 상제님께 천재를 지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첫째, 한민족의 시작이 고조선이 아니라 배달국이었다는 사실. 둘째, 개천절이 서기전 2333년 10월 3일이 아니라 서기전 3897년 음력 10월 3일 배달국이 건국되었던 한민족의 첫 문명이 열린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데 사실 역사 덕후 외에는 역사랑 별로 안 친하죠? 맞아요. 근데 좀 싫어하기도 하고 국영수보다는 덜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도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계승된 첫 나라 배달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하니까 저는 정말 긍지와 그런 자부심, 애국심이 이렇게 막 생겨났거든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 청소년들이 개천될 때 같이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이, 그쵸. 네. 배우면 좋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이 역사가 아니라 조상님들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다 역사인데 그 안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가치관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대의 이제 역사를 배울 때도 이게 사건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고 난 뒤에 그 시대 문화, 예술, 정치, 뭐 문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거를 글로만 배우는 거죠. 머리로는 외우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상과 가치관이 담겨 있고 어떤 정서가 담겨 있는지를 전혀 배울 수 없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위인전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위인전은 왜요? 위인전을 보면 이렇게 그냥 사건 시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무슨 생각으로 행동을 했는지를 알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멋있구나. 나도 이렇게 닮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역사 배우면서 아, 이런 점은 본받아야겠다. 이런 점은 반성해야겠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역사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하루빨리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개천절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이런 날들이 진짜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얘기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개천절 특집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